안녕하세요, 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 중에 제가 만난 최악의 클라이언트 탑 5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오늘은 왠지 이 사람 걸러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클라이언트들의 유형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화로 작업 요청하시는 분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안 돼요. 전화로 장황하게 말씀하셔도 제가 분명하게 이메일로 문서화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해야 해요. 전화로는 어떠한 계약도 어떠한 확답도 드리면 안 돼요. 꼭 근데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글로 적긴 어려워서 그러는데 전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도 반드시 이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구두상으로는 누락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당자가 작은 말실수를 해서 저한테 잘못 전달된 내용을 제가 받아듣고 작업 진행이 이미 된 이후에 확인하고서 그거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라고 발뺌을 해버리면 제 과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과실이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내용을 전달받아 놓고 그 내용을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두 번 전화를 받아주다 보면 작업 중에 수시로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때로는 밤낮이나 주말 구분 없이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루 업무 중에 오로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분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업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분의 작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의 디자인물을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단위로 전화를 해서 디자이너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고 끊고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 와서 디자이너님 제가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전화는 못 받는다고 말씀을 미리 드린 후에 이제 이메일로만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문서화된 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유형 두 번째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분들. 일단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약간 느낌이 세요.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왔는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획서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디자인 방향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없고 말투도 가끔은 좀 오타가 많거나 정돈되지 않은 글로 찔러보는 듯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걸러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 견적이랑 제가 내드리는 견적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찔러보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니 회사에 오라라는 거는 태도부터가 일단 협력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너는 하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라면 와서 들어라 라는 그런 태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는 결국 끝맺음까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애초에 거르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브레인스토밍을 함께 하자는 의미예요. 이 경우도 문제인 게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먼저 이제 명확하게 원하는 방향을 잡고 외주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 사람들도 큰 기획이 잡힌 게 없고 뭐 아니면은 특별하게 원하는 것도 없어서 애매모호한 상황에 이제 디자이너를 불러서 디자이너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기획을 짜는 그 모든 과정까지 디자이너와 함께 시간을 쓰자는 건데 그 시간은 우리 급여 책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금인 프리랜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최악으로 흘러가는 경우 결국 디자이너가 이런저런 제안을 해봤자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끌어낸 방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등 뭐 느낌이 별로라는 등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라는 등 뭐 여러 가지 트집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은 저는 직접 받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는 업체도 저는 무조건 거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맡기려면 정말 100% 믿고 맡기던가 그렇지 않을 거면 명확하게 니즈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알아서 잘해주세요. 뭐 디자이너분이니까 감각을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여러 자료를 찾아봐가면서 성심성의껏 디자인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별로예요. 제가 생각한 디자인 방향이 아니에요 하면서 그제서야 들이미는 레퍼런스가 완전 세기말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그분이 생각한 그 디자인 방향이랑 비슷한 컨셉을 떠올려서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눈에 제 디자인이 불만족스러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땐 진짜 애초에 레퍼런스를 보여주던가 약간 이런 말이 막 입 밖으로 여기까지 다 차오르는데 말 못하고 아 이런 거 원하시군요. 제가 뭐 수정해 드릴게요 하고 수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심플하게 깔끔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해놓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제가 생각한 그 개념을 표현해서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심심하죠? 너무 잔잔해요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자사의 사이트는 이런 분위기고 이런 컨셉으로 이런 방향을 원하고 보여주신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좋기 때문에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전달해 주시는 분과 일을 해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작업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게 늘어놓아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기 좋게 풀어나갈 줄 아는 노하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아직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규모가 작아서 안에 인력이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회사에서 발생을 해요. 규모가 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프리랜서에게 직접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이거에 해당을 하거든요. 대개 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서로 다른 얘기를 프리랜서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저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시안을 보내드렸더니 그걸 확인하신 A라는 담당자는 아 이거 다 좋은데 맨 앞에 타이틀 이거 좀 수정하고 맨 밑에 내용에 이거를 추가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냈더니 그걸 확인하신 다른 B라는 담당자분이 이거 타이틀 왜 처음 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수정을 했죠? 마지막에 이건 없는 게 낫겠는데요? 해가지고 결국에 수정을 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과 같은 이제 뒤엎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제 시간도 날리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들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만족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가 여러 명이어서 자꾸 좀 교체가 되거나 자꾸 하시는 말씀이 좀 통합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작업부터는 좀 도와드리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는 구체적인 마감 기한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언뜻 보기에 마감 기한이 촉박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맡으면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통 프로젝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말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이메일을 해도 답장이 굉장히 느린 클라이언트보다는 차라리 프리랜서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클라이언트가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 그리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쉽게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수정 작업만 계속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넘어갈 정도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계속 연락을 잘 안 받으시다가 결국에 잠수를 타서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감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시지 않는 분들도 좀 피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